안 맞는 사람에게 억지로 애쓰지 마라. 그대들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한 적 있는가? 말을 고르고 태도를 다듬어도 끝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애쓰면 가까워질 것 같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지기도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바라보며 깨달았다. 맞지 않는 사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결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다름을 부정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그 다름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오늘은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고요한 지혜를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느낀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이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계속 신발 속에서 굴러다니는 듯한 불편함이 쌓여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는 일 말이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이런 작은 불편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대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조금 더 다가서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아보려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언제나 그대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무게가 되어 그대의 하루 곳곳에 스며든다. 말을 건네기 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자신이 괜히 예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때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미 알 수 없는 피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마음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을 유독 많이 보았다. 낯선 곳에서 각자의 사정을 안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야 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민감하게 흔들렸다. 그곳에서는 작은 말도 큰 울림이 되었고 가벼운 눈길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곤 했다. 그 속에서 나는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래 지켜볼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말투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의 결이 어긋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친절했으나 그 친절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갖지 못했고 배려가 깊어 보였으나 그 배려가 어느 순간 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흘러가는 속도와 내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가 서로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날이면 돌아와 홀로 앉았을 때 유난히 고요함이 크게 느껴졌다.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이 지친 뒤 찾아오는 허전한 숨의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인간관계란 원래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오히려 그와의 거리를 좁히려 했다. 하지만 이해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의 결을 더 마무시켰다.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대의 마음을 품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나치게 늘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늘어진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 더 흐릿해진다. 그와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다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따뜻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배려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침착한 기운과 꾸밈 없는 태도는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오히려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들과 있을 때 나는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경계를 세우지 않아도 되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나는 오래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진다. 흐름이 맞는 인연은 굳이 다가서지 않아도 조용한 편안함을 준다. 반면 흐름이 어긋난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편안함이 자리 잡지 못한다. 이 차이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대들이여,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선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상대에게 닿지 않고 오히려 그대를 지치게 한다면 그 이해는 미덕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 짐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함께 있으면 말이 무겁고 대화를 나눌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듯하고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결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관계는 마침내 그대의 중심을 흔들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언제나 앞서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삶이 훨씬 고요해졌다. 타인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내 마음이 어디에서 편안함을 찾는지를 살피니 사람을 대할 때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대들도 이제 그 마음의 흐름을 한 번쯤 느껴보길 바란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그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조용히 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결이 근본부터 어긋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덕의 한 갈래라고 믿었다. 다른 이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아픔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 여겼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이와 부딪힐 때에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내가 조금 더 넓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 살피고 또 살피며 알게 되었다. 사람 사이에는 이해로는 건너지 못하는 틈이 있다는 것을. 그 틈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종이에 생긴 미세한 실금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세한 틈이 마음을 갈라놓는다.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인다. 그의 말도 곱고 그의 태도도 공손하며 그의 뜻도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말의 무게가 정해지지 않고 의도가 일관되지 않으며 마음의 방향이 서로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설명하게 되고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말들까지 스스로 다듬어 전하게 된다. 그는 그저 자신의 뜻을 말한 것뿐인데도 그 말이 그대의 마음을 건드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 그 파문이 반복되면 그대의 마음은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겉으로는 온화했고 표정은 부드러웠으며 말투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온화함은 금세 방향을 바꾸었고 부드러움 뒤에는 얇은 날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들에게 악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의가 없다는 것과 마음의 결이 맞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었다.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정성과 고요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배려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그들과 있을 때 나는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람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흐름이 맞는 사람과는 작은 오해가 있어도 다시 부드러운 자리로 돌아오지만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 흐름은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다. 사람마다 마음의 속도는 다르다. 어떤 이는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이는 천천히 움직인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어떤 이는 큰 일에도 고요하게 머문다. 이 속도가 어긋나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두 마음은 한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느 해 겨울 한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는 듯 보였으나 정작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조금씩 엇나가 있었다. 내가 전하고자 한 뜻은 그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지 못했고 그의 말 또한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 그와의 대화가 끝난 뒤 나는 알 수 없는 피로에 휩싸였다. 그 피로는 말이 많아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흐름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근본적인 피로였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한 사람과는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눈을 감은 채 생각하곤 했는데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마음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였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대화가 오래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듯 편안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요동치지 않는 흐름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에 기대어 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었다. 이 차이는 애씀의 차이가 아니다. 노력의 차이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저 결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는 이유 없이 지치고 결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는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그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이해의 이름으로 붙잡아두려 하면 결국 상처만 깊어진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라.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는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는다.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태도가 더 깊은 지혜임을 그대는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머물며 사람들의 성정과 마음의 흐름을 매일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은 스스로를 꾸밀 여유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었기에 사람의 본래의 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덕에 나는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마음을 소모시키는지 조용히 관찰할 수 있었다. 유배지 초기에 나는 어떤 이와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투도 선량해 보였으며 무례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의 말끝에서 묘한 서늘함이 흘렀다.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 서늘함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편으로 다가왔다. 마치 겨울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크게 흔들지는 않지만 계속 마음의 온기를 빼앗는 기운이었다. 나는 그 느낌을 내가 예민해서라 여기고 넘기려 했다. 내가 좀 더 넓어지면 괜찮아지겠지. 상대에게 나쁜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흔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와의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만남이 반복될수록 몸은 멀쩡해도 마음은 쉽게 지쳐갔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 공허함은 말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의 흐름이 서로에게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화는 흘렀으나 그 흐름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지 못했다.
대화는 이어졌으나 그 속에서 서로의 결은 부딪히기만 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공손함과 따뜻함은 겉모습의 태도일 뿐 사람의 결과 흐름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반면 어떤 이들은 말이 많지 않았음에도 조용한 신뢰를 느끼게 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려는 침착한 배려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온기가 있었고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은 변하지 않는 기둥처럼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굳이 나를 조심스레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과학의 흔들림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유배지에는 강한 기운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말 또한 명확했지만 그 명확함이 때때로 상대의 마음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곤 했다. 그들과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경계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다. 그들이 나쁘거나 모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의 기운이 내 마음의 흐름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강한 흐름에 내가 지속해서 맞추려 하면 결국 마음의 숨이 가빠졌다. 이렇듯 사람의 결은 크기나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흐름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혹은 어디에서 어긋나는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될 뿐이다. 흐름이 맞으면 서로의 말이 다르더라도 갈등이 깊어지지 않는다. 흐름이 맞지 않으면 비슷한 말을 해도 서로에게 불편과 오해가 쌓인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아도 오래 쌓이면 마음의 피로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한 사람은 정성스럽게 곡식을 나눠주었으나 그 나눔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속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었고, 다른 사람은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곁에 머물고 싶은 편안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을 돕는 행위보다 그 사람이 지닌 기운과 흐름이 상대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나는 내게 유독 까다롭게 굴던 사람과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적이 있다. 억지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이 달라져 자연히 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거리가 생기자마자 내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왜 그렇게 피로했는지 그제서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와 맞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말투나 습관이 아니라 그가 가진 흐름이 내 마음의 속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뒤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이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거리를 둠으로써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거리가 있기에 그 사람을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었고,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기에 그 사람 또한 나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이해하려 들면 마음은 반드시 소모된다. 그리고 그 소모를 관계 유지의 비용이라고 착각하면 마음은 더 깊이 닳아버린다. 그러나 흐름의 어긋남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말라.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라. 편안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유 없는 긴장이 있는가? 설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흐름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그대의 마음은 결국 지치고 만다. 그러나 흐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간격을 두면 그대는 비로소 사람들과 오래 머물 수 있는 자신만의 넓이가 생겨난다.
그 넓이는 억지가 아니라 고요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자각이 있을 때 그대는 어떤 인연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도 관계의 유지도 아닌 그대의 마음 그 자체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관계가 조화로워질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 단순한 믿음을 시험했다. 맞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는 자주 설명해야 했고 자주 양보해야 했으며 자꾸만 나의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려야 했다. 그 깎임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마음 깊은 곳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피할 수 없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고요가 달라졌고 하루의 고통 또한 달라졌다. 그 속에서 나는 내면의 질서를 잃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몸으로 깨달았다.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 말 한마디를 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얇은 긴장이 생겼다. 그 긴장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사람의 표정, 기운, 말투가 내 마음의 결을 조금씩 흔들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내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느낌이 예민함이 아니라 맞지 않는 흐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맞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길어진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지 못하고 몇 번을 돌려 생각하게 된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을 드러내는 일이 왠지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 조심스러움은 배려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는 첫 신호였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 작은 신호에서 무너진다. 반면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길지 않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상대가 한 말이 왜 그렇게 들렸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흐름이 맞는다는 것이다. 흐름이 맞는 관계는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감각으로 이어진다. 나는 어느 날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작은 일로 깨달았다. 그날 나는 누군가의 말에 평소보다 더 길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 하나에 불필요하게 많은 해석을 더하고 있었다.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행동했을 뿐인데 내 마음은 이유 없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구나.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잃는 지름길이었다. 유배지 시절 나는 나를 흔드는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무턱대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 한 걸음은 상대를 밀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이 물러섬은 나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고요하게 했다. 멀어졌기 때문에 상대의 본 모습이 잘 보였고 내 마음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거리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끝내 자리를 잃는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말에 휘둘릴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상대에게 맞서기 전에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면의 질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조용히 흐르고 서서히 자리를 잡는다. 그 질서를 세우려면 먼저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흔들리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그 이유를 곧장 상대에게서 찾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이 어떤 결을 건드렸는가를 살폈다. 그 결이 나의 약한 지점인지 혹은 상대의 흐름이 내 흐름을 침범한 것인지 그 둘을 구분하고 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가라앉았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눈이 단단하면 흔들림은 줄어들고 흔들림이 줄어들면 그대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누군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맞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그 이치를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말고 그 이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사람은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타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흐름이 맞는 사람도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도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모두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이고 그 태도가 있을 때 그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그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는 듯 보이지만 막상 삶에서 실천하려 하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나 또한 유배지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깨닫기까지 수많은 번복과 후회를 경험해야 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나를 시험했다. 어떤 이는 나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 무거움을 외면한 채 내가 더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해를 앞세울수록 그 무거움은 더 깊어졌다. 그제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이해는 때로 내 마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선함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선함이 그대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선한 의도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덕이 아니다. 그저 억지일 뿐이다. 나는 이 억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오래 지켜보았다. 유배지에서 지내던 어느 봄날, 나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불친절하지도 않았고 나를 해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와 마주할 때마다 작은 돌 하나가 마음속에서 굴러다니는 듯한 잔잔한 불편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 불편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작은 돌은 내 마음의 고요를 흐트러뜨리는 큰 파동으로 바뀌어 갔다. 나는 그 불편함의 근원을 상대에게서 찾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마음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폈다. 그 흐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너와 결이 다르다. 그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의 결을 지키는 것. 흐름이 맞지 않다면 억지로 흐름을 이어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였다. 나는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거리 두기는 적대도 절교도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사람도 나를 오해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서로의 흐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었다.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태도가 더 깊이 사람을 살피게 했다. 흐름이 맞는 사람과는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말을 나누어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 흐름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이치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서로 다른 결로 흐를 뿐이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이 흐름의 의미를 수없이 확인했다.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과 대면하면 나의 기운이 흔들리기 쉬웠고, 과도한 친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 반면 말수가 적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자연히 고요해졌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였다. 그대들도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작별을 겪을 것이다. 그때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해는 결국 그대를 잃게 만든다. 이해는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 그대들이여, 흐름을 억지로 맞추지 말라.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은 그대의 선함을 소진시킬 뿐 그대를 살리지 않는다. 반대로 흐름이 맞는 인연은 설명이 없어도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다.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어떤 흔들림을 남기는지를 보라. 그 흔들림이 깊고 오래 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운 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평화롭게 이끄는 힘이 된다.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말라. 그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지혜임을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그대 또한 그 지혜를 너른 자리에서 천천히 체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람과의 관계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변한다. 어떤 날에는 가까웠던 이가 멀어지고 어떤 날에는 멀었던 이가 다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오래된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었다. 처음에는 그 만남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억지로 붙들어둘 수도 억지로 밀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모든 인연은 각자의 흐름을 따라 자연히 흘러간다. 그 흐름이 맞으면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고 흐름이 맞지 않으면 가까워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불안 때문이다. 혹시 내가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이해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관계 속에 붙잡아둔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흐름을 보라고. 흐름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 가장 먼저 느낀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 작은 피로, 이유 없는 긴장, 이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마음은 더 깊이 상한다. 반대로 그 신호를 인정하면
관계는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내게 상처를 주려 한 적 없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거리를 두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친절했고 내게 해를 끼치려는 뜻도 없었으나 그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결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그 결을 인정할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다. 매서운 바람이 들판을 지나가고 작은 방 안은 한낮에도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도 말없이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건드려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고 나 또한 그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각자의 결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사람 사이의 평안함은 말이 아니라 결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 후로 나는 삶에서 많은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서로를 바꾸려 하던 마음은 언제나 상처를 남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언제나 평화를 만들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모자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흐름이 어긋난 것뿐이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자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붙잡을수록 흔들리고 놓아둘수록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그대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고요한 방식이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소모시키지만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그대의 넓이를 더 크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사람을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말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도 말라. 대신 그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어떤 결을 남기는지를 보라. 말이 고운가를 보지 말고 그 말이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보라. 태도가 부드러운가를 보지 말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보라. 이 두 가지가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핵심이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금의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격은 버림이 아니다. 그 간격은 지혜다. 그 간격을 두어야 그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상대 또한 그대와 억지로 얽히지 않는다. 지금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더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대는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온화한 방패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결국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듯 그들도 잠시 내 마음을 흔들고 지나갈 뿐이다. 흔들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붙잡는 마음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흔들림을 흐름으로 돌려보내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고요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 자신도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듯 다른 이 또한 그대에게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서로의 결을 존중하고 흐름을 인정한다면 그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삶을 견뎌내며 결국 깊은 평안에 이른다. 그대의 마음도 그 길로 향하길 바란다. 흐름을 따라가되 자신을 잃지 않는 길. 나는 그 길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고요한 축복이라 믿는다.